시애틀은 혁신의 도시입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퓨젯 사운드의 안개 낀 해안가에서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 뒤편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비에 젖은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로등 아래 낡은 담요를 움켜쥐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합니다. 근처에서는 젊은 어머니가 이슬비 속에서 아이를 보호하며 자신의 삶으로 가득 찬 수레를 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시애틀입니다. 미국의 노숙자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시애틀은 심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왜 우리 코앞에서 폭발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꿈의 도시에서 무엇이 이토록 잘못되었을까요? 이날 위기의 충격적인 수치. 시애틀의 노숙자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으며 그 수치는 마치 쇠망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시점별 집계에 따르면 시애틀을 포함한 킹카운티에서 집이 없는 사람이 1868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022년 이후 무려 26%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놀랍게도 그중 9,800명 58%이 텐트차 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골목길에서 벌벌 떨며 야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뉴욕시와 비교해보면 노숙자의 3%만이 주거지를 잃고 있습니다. 시애틀의 노숙자 비율은 여러 배나 더 높은데 이 통계는 저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미국의 노숙자 문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도시의 심장을 찢어놓는 비극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수치만으로는 전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쉼터와 서비스를 기피한다고 말하는데 실제 수치는 훨씬 더 심각할 것입니다. 저는 시애틀 거리를 걸으며 가격 때문에 쫓겨나거나 버림받은 참전용사 은퇴자 노동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상무부는 킹카운티에서 1년 동안 53,000명이 노숙에 직면했다고 추산하는데 이는 단 하룻밤 사이에 발생한 수노이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단 한 건의 통계는 그늘에 숨어 틈새를 파고드는 사람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시애틀이 험난한 도시에서 화려한 도시로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본 우리에게 이 위기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길거리를 가득 메운 텐트나 캠핑카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웃, 어쩌면 우리의 친구나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들의 눈에서 고통과 그들을 버리고 간 도시의 무게를 보았습니다. 이 재앙을 부추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치솟는 임대료 때문일까요? 푼푼히 월급만 받는 일자리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어두운 무언가 때문일까요? 무엇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시애틀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폭풍에 휩쓸린 사람들을 만나 우리 도시를 파괴하는 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저와 함께하세요. 시애틀이 성공에 무너지는 이유. 미국 곳곳의 도시들을 다녀봤지만 시애틀처럼 부와 슬픔이 충돌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 도시는 모순적입니다. 한 블록에는 화려한 기술 중심지가 있고 다른 블록에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천 명의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끊임없는 요인이 이 위기를 부추기고 있으며 사람들을 끊기 힘든 악순환에 가두고 있습니다. 첫째, 주택 가격이 정말 심각합니다. 시애틀은 미국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이며 평균 임대료는 2019년 이후 6.4% 상승한 월 2,200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는 수십 년간의 주택 부족으로 인해 일반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024년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8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은 꿈에 불과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밀려나는 모습을 보면 속이 쓰립니다. 그리고 일자리의 덫도 있는데 이 덫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애틀 노숙자의 40-60%는 교사, 계산원, 배달 기사 등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임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연봉 5만 달러를 받는 교사가 월급의 절반을 집세로 쓰고 있어 비상시에 쓸 돈이 전혀 머리 없습니다. 한 번에 부른 차 고장 병원비까지 그들은 결국 노숙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치 조작된 게임과 같고 정말 화가 납니다. 무엇보다도 중독과 정신건강 문제는 마치 들불처럼 빠르게 번지고 아무도 진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센터는 거의 전무합니다. 시애틀 노숙자 5명 중 1명은 심각한 정신질환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등 온갖 질병에 시달리지만 지원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살며 폭력을 피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간신히 버티는 것은 절망을 더욱 깊어지게 할 뿐입니다. 이것은 영혼을 짓누르는 함정이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 악순환 치솟는 임대료, 막다른 일자리, 그리고 정신건강 위기를 막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끊임없는 폭풍에 휩싸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누가 이 난관에 부딪혔을까? 시애틀의 노숙자 위기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이 문제가 대부분 중독이나 불운과 싸우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를 강타했습니다. 이는 그저 흔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노숙자 문제는 우리 삶의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이웃 친구, 심지어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도시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노인들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처럼 매달 약 900달러의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그들은 시애틀에 치솟는 임대료에 짓눌려 허덕이고 있습니다.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에 연간 2,000달러가 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지고 있는 싸움입니다. 저는 뇌졸중으로 저축을 모두 잃은 67세의 은퇴 간호사 엘렌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차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평생 남을 아꼈던 사람에 대한 가슴 아픈 배신이죠. 그리고 중산층도 있습니다. 교사, 정비공, 사무직 근로자처럼 연봉 5만 달러에서 8만 달러 사이를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월급의 절반을 집세에 쏟아붓고 있는데 한 번의 위기 해고 의료비만 내면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55세 전기기술자 마이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해고로 아파트를 잃었습니다. 그는 지금 거리 끝자락에서 위태롭게 카우치 서핑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밀려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참전 용사들이 가장 가슴 아픕니다. 시애틀 노숙자의 거의 40%가 군 복무를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60세 베트남 참전 용사 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자동차 수리공에서 트럭에서 사는 신세가 되었고 그에게 더 많은 빚을 져야 하는 시스템에 버려졌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웠던 영웅들이지만 이제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제도적 불평등이 흑인 아메리카 원주민 그리고 LGBTQ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일자리와 주택에 대한 장벽은 이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숙자 통계에서 이들은 과잉 대표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불의의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서 누가 소외되고 있습니까? 그들을 벼랑 끝에서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대가 가슴 아픈 이야기들. 시애틀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노숙자 위기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62세 미망인 켈리는 30년 동안 사서로 일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의료비 때문에 저축이 바닥난 집세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파이어니어 스퀘어 근처 텐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끼던 책들은 단 하나의 배낭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풍요롭게 했던 사람에게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58세의 해군 참전 용사 제임스는 엔진 수리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공장 폐쇄로 실직한 그는 가족도 없이 발라드 다리 아래 벤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의 무공 훈장은 글러브 박스에 숨겨져 있는데 이는 그를 잊은 조국을 떠올리게 하는 고통스러운 기억입니다. 50세 싱글맘이자 바리스타인 리사의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연봉 5만 5천 달러를 받습니다. 월세 인상으로 아파트에서 나와야 했던 그녀는 이제 10대 아들과 함께 거리에서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카우치 서핑을 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위기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노숙자 문제는 먼 문제가 아닙니다. 켈리의 외로움, 제임스의 자존심, 아들의 미래에 대한 리사의 두려움입니다. 그들의 고군분투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우리의 관심을 끌기를 요구합니다. 시애틀의 성장을 지켜봐 온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우리 도시의 심장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유한 곳에서 어떻게 자국민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그들을 벼랑 끝에서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애틀의 노숙자 위기는 때로는 오르기에는 너무 가파른 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의 불빛과 지금 당장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실용적이고 강력한 해결책들을 목격했습니다. 이 거리를 걷고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사람으로서 저는 시애틀이 맞서 싸울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는 곳들로부터 배울 때 더욱 그렇습니다. 게임 체인저 중 하나는 바로 주택, 우선 정책입니다. 이는 실속 있는 접근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먼저 아무런 조건 없이 안정적인 집을 제공하고 그 후 직업 훈련이나 상담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유타주에서는 이 전략 덕분에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만성 노숙자 수가 무려 90%나 감소했으며 제대로 시행하면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시애틀에서는 헤럴 시장의 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500호의 저렴한 주택이 공급되었습니다. 높은 주택 비용에 짓눌린 도시의 든든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1로봇 3보기에 쉼터 침대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노숙자의 57%, 즉 거의 1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밖에 발이 묶여 시애틀의 뼛속까지 시린 겨울 속에서 저천증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결승선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애틀 블록 프로젝트가 있는데 정말 가슴 뭉클한 프로젝트입니다. 저와 같은 이웃들이 매일 뒷마당을 열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작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저렴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삶을 재건할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집 중 하나를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작고 튼튼한 공간이었던 이 집은 존이라는 사람에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한 숙면을 선사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힘을 합치면 이 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영리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메리스 플레이스와 유니언 가스펠 미션 같은 단체들은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담요를 나눠주고 사람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강화된 노숙자 단속과 같은 정책이 오히려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속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고 신분증 약 그리고 희망을 빼앗습니다. 마치 부러진 다리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쓸모없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과감한 조치입니다.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정신건강관리에 자원을 투입하고 중독 치료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서비스는 물 한 방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더 현명한 지출 또한 중요합니다. 모든 돈이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디스커버리 연구소 보고서는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큰 변화 없이는 시애틀의 노숙 인구가 단 3년 만에 2배로 증가하여 2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는 우리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분이 지지하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힘을 합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당장 도울 수 있는 방법. 저는 작은 행동이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시애틀을 이 노숙자 위기에서 구해낼 열쇠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진정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소매를 걷어붙이고 자원봉사에 나서세요. 메리스 플레이스나 유니언 가스펠 미션 같은 곳에서는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기부받은 옷을 분류하고 혹은 힘겨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줄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시간만이라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저녁, 식사나 안전한 밤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쉼터에서 담요를 나눠 주었는데 사람들의 눈에서 느껴지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정말 강력한 힘이 됩니다. 다음으로 효과적인 정책에 힘을 실어주세요. 시애틀은 고소득층에게 부과된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세를 이어가려면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시의회에 간단한 이메일을 보내거나 청원서에 서명하거나 지역사회회의에 참석하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지닙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이 도시의 변화를 지켜봐 온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뒷마당에 다리를 놓아주세요. 이웃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노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씩 개선하고 진정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아닌 사람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달 저는 시애틀 블록 프로젝트에서 지은 작은 집으로 이사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수년간 텐트에서 살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 직업 미래를 향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바로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누가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결론. 저는 절망이 아닌 희망의 등대로 빛날 수 있는 도시 시애틀을 믿습니다. 미국의 노숙자 문제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과제이며 이는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메리스 플레이스와 같은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저렴한 주택을 옹호하고 더 튼튼한 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는 톰과 엘렌과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연민의 힘이 작은 집에서 두 번째 기회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관심 대신 인류애를 선택하고 시애틀을 모두에게 집이 있는 곳으로 만듭시다. 당신은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